고은주요? 저희 장학재단 학생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모 기업의 장학재단 장학생이 된 것은 서울대 합격 통보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앞으로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상황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신 덕분에 기업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본 것이 처음이라 얼떨떨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 가자 얼굴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참 성실하기도 생겼네. 딱 봐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상이야. 앞으로도 학비 걱정 말고 그저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를 빛내줘요, 은주야. 어려운 형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 다니게 된 만큼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지금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자고 마음먹었죠. 정해진 행사의 순서를 끝낸 후 저희는 회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 중 소위 말해 명문대 입학생 대표 6명이 모였고 그중 하나가 된 저는 안내된 자리에 앉아 회장님의 방을 빙 둘러보았죠. 사실 별거 없었는데 기업 회장의 사무실은 이렇게 생겼구나 싶어 신기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액자에 걸린 사진 하나에 눈길이 갔습니다. 어린아이가 찍힌 평범한 사진이었는데 눈길이 간 이유는 그 아이가 입고 있던 독특한 색깔의 옷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옷을 입은 아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의아한 마음에 쳐다보게 된 것이죠. 은주야, 왜 그래요? 이 아이는 누구?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나이 지긋하신 회장님이 들어온 거예요.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고 회장님은 인자한 웃음을 띤 얼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진 앞에 선 제게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는 듯 쳐다보았죠. 이 친구도 이번에 장학생으로 전발된 친구인가? 예, 회장님. 고은주 양입니다. 회장님 증손녀분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증손녀라고요? 그래요. 이 아이가 내 증손녀예요. 이 사진은... 저는 회장님 손녀라는 그 아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회장님에게 그랬습니다. 전데요? 정말 너무 의아했어요. 똑같은 얼굴을 한 아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게 저한테도 그 옷을 입고 찍은 다른 포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엄마가 남긴 앨범 속에서 숱하게 봐온 얼굴이었으니까요. 제 말에 회장님을 비롯한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황스러운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건 분명 제 어렸을 때 사진이 맞았으니 뭔가 착각하신 게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란 회장님은 울먹이더니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이름이 뭐라고요? 고은주입니다. 은주. 그러면서 다짜고짜 저를 껴안으며 오열을 하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회장님은 좀처럼 진정하지 못했고 저는 놀란 건 둘째치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몸에 힘이 풀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둘러 회장님을 부축해 밖으로 나갔고 저를 비롯해 회장실에 모인 사람들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죠. 장학재단 행사를 이끌어주신 분은 일단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혼자 회장실에 남은 제게 회장님 비서분이 들어와 그러셨죠. 고은주야, 일단 저희가 집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내일 차를 보낼 테니 꼭 다시 우리 회장님을 만나주셨으면 합니다. 네?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 사진은 왜 여기 있고 왜 이 사진 속 아이가 회장님의 증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직접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돌아가시고 내일 꼭 와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큰 기업의 회장 증손녀일 리가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재단에서 차를 내어주신 덕에 편하게 집으로 가던 중 저는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는 제가 이 장학재단 대상자가 됐다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엄마, 대박이야. 등록금 해결됐어.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생활비도.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기업 장학금 말이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다고. 거기 내가 됐대. 내가 그 기업 장학재단 대상자가 됐다는 거야. 어? 아, 엄마, 이제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은데? 은주야, 그냥 받지 마. 왜 엄마? 성적만 유지하면 4년 장학금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동안 너 대학 생각해 적금 들어놓은 돈 있으니까 엄마도 학비 해결할 수 있어. 사실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한테 기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내가 이 장학금 받으면 그 적금으로 엄마 더 편해질 수 있는 건데 굳이 왜? 그 기업에서도 내 형편 고려해서 내가 적합자라고 인정해 준 건데 그냥 엄마는 그런 돈은 더 어려운 친구들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는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하면 누구보다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미적지근했어요. 아무리 더 어려운 친구들에게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도 하늘을 날듯이 기뻤던 저와 달리 그다지 기뻐하시는 기색도 아니라 실망스러웠죠. 혹시 엄마가 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 집에 가자마자 장학재단 수여식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그곳에 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엄마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곳에는 생각지도 못한 제 출생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기어이, 거길 간 거야?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 사진 진짜 내 사진 맞았거든. 3살 때 찍은 그 사진 말이야. 거기 있었다던 그 사진. 너 맞을 거야. 어? 진짜 그게 나라고? 근데 회장님이 자기 증손녀 사진이라고. 그것도 맞아. 그분 네 증조 할아버지야. 어? 엄마는 생각보다 덤덤하게 말했는데 그래서 전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놀리나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조심스레 고백한 이야기에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야기해줘도 되겠지?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가능하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지만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이길래? 엄마는 고아였어. 그렇게 시작된 엄마의 이야기를 저는 숨죽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주 먼 옛날의 기억을 헤집어 보려는 듯 허공을 바라보았죠. 엄마는 부모가 없어서 보육원에서 자랐어. 원장님 말로는 엄마의 부모님이 엄마가 갓난아기일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지. 그래서 첫 걸음마를 뗀 것도 보육원에서였고
남들이 태어나 처음 하는 말이 엄마였을 때 엄마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먼저 배웠다고 해. 힘들지 않았냐고? 그곳엔 엄마 같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차라리 부모의 기억을 가진 채 들어온 애들보다 엄마 사정이 더 좋았거든. 하지만 어딜 가든 짓궂은 아이들은 있기 마련이지. 야, 고영은, 넌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른다며? 그게 왜? 그건 이상한 거지. 자기 낳아준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어차피 같이 살지도 않을 건데 기억해서 뭐해? 너나 평생 만나지도 못할 너네 엄마 아빠 실컷 기억해라. 뭐? 이씨, 우리 엄마가 나 데리러 온댔거든? 여기 그렇게 들어와서 다시 돌아간 애들 없거든? 야! 선생님, 고영은이랑 김은혜 싸워요. 엄마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성격이었어. 그곳에 있던 아이들 중에는 드물게 그곳이 진짜 집이라고 생각해서이기도 했지. 기억에도 없는 부모님보다는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고 보듬어주신 보육원 선생님들이 내 부모 같았으니까. 그래서 난 그곳 생활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 입양을 원하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엄마는 입양도 가고 싶지 않았었고. 그런데 입양이 간절했던 친구들이 아닌 그다지 원하지 않았던 엄마가 입양이 된 거야. 그게 9살 때의 일이었지. 양부모는 결혼한 지 5년인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엄마를 입양한 거였어. 두 분 다 의사로 재력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단다. 원래 대단한 사람이 부모가 없는 아이를 입양해 키운다는데 더 대단한 사람이 된 거지. 하지만 내게 그렇게 친절한 부모는 아니었어. 두 분은 신생아를 입양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란 나를 입양한 것으로 싸우기도 했지. 그러니까 내가 신생아 입양을 하자고 했잖아. 제가 쳐다보는데 나를 엄마로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다니까? 종일 바빠서 병원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생아를 키워? 그리고 끌리는 신생아도 없다고 했던 건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전국의 입양기관을 돌아서라도 끌리는 애를 데리고 오고 싶댔잖아. 무턱대고 후원하는 보육원이라고 저렇게 다 자란 애를 데려오면 어떡해? 당신도 동의해놓고 왜 이제 와서 난리야? 5년을 남처럼 살던 애랑 가족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았어? 몰라.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때 엄마는 참 좋은 내 방을 가지고 있었단다. 평생 자기 방이라곤 가져본 적 없었을 보육원에서 자란 양딸을 위해 만든 온통 피크빛으로 도배한 예쁜 침대와 장난감들이 넘치는 너무 좋은 방이었지.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만 엄마는 핑크색을 좋아하지도 양부모에게 정을 줄 수도 없었어. 평생 아이를 키워본 적 없었던 양부모처럼 엄마도 부모를 가져본 것이 그게 처음이었거든.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나한테는 그게 아줌마 아저씨의 다른 이름 같았어. 서로에게 정을 주지 못한 걸 보면 우리가 확실히 부모 자식이 될 인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렇게 가족이라고 하기엔 모호한 관계로 지내다 입양된 지 1년째 되던 날 양부모님께 기적이 찾아왔어. 양엄마가 임신을 한 거야. 엄마, 나 임신이래. 드디어 내가 아이를 가졌대. 어머, 아유 세상에, 그 정말이야? 수지야. 나 너무 행복해, 엄마. 내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수지야, 절대 안정해. 아예 하늘이 주신 기회야. 엄마, 나 어떻게든 이 아이 지킬 거야.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줘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아이로 키울 거야.
엄마는 지금도 그때 양엄마의 표정이 생각나. 아, 자기 아이를 갖게 된 여자의 표정은 저렇구나. 양엄마가 저렇게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한 표정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했거든. 슬프지 않았냐고? 당연히 슬펐지. 나는 양부모에게 절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엄마도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양부모에게 사랑받을 방법이 뭘까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칭찬받을 일에 목을 맸던 것 같아. 하지만 이미 엄마는 양부모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였지. 엄마,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 잘했다. 근데 영은아, 나 지금 음악 들어야 하거든? 뱃속의 동생한테 좋은 음악 들려줘야 하니까 방해 말고 나가주겠니? 네? 네. 임신한 양엄마는 태교에 전념하겠다고 종일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 대신 나를 더 많은 학원을 보내 최대한 늦게 집에 돌아오게 했지.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그 밖에 과외까지. 다행인 건 나도 그렇게 학원 생활이 싫지는 않았어. 확실히 보육원에서 자라는 것과 경제력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삶이 무엇이 다른지 알았거든. 그때 주변 어른들에게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양부모와 같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고, 나는 그렇게 노력해 사는데도 내 삶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 동생이 태어난 후 나를 향한 양부모의 불만은 더 커졌으니까. 엄마, 우리 세진이 너무 예쁘지 않아? 세상에 그 어떤 보석도 우리 세진이처럼 곱진 않을 거야. 나는 엄마, 세진이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아유, 이제 엄마 마음이 뭔지 알겠어? 원래 자식이란 그런 거야. 엄마도 너 낳았을 때 그런 심정이었지. 이게 진짜 신기해. 낳지 않았으면 절대 모를 감정이라니까? 영은이 쟤 키울 때는 절대 공감할 수 없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뭔지 알겠어. 아유, 그럼 낳은 자식이랑 데려다 기른 자식이랑 같겠어? 내 자식 낳아야 아는 거지 뭐. 아우, 낳고 보니까 영은이 쟤가 왜 저렇게 미워 보이는지. 수지야, 그러면 안 돼. 들어보니까 주변에 입양하고 애 들어선 경우가 많은데 그게 다 애한테 복이 있어서라더라. 너 내내 안 생기다 영은이 데려오고 생긴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파양하자니 찝찝해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도 영은이 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들 부부 눈에 들라고 얼마나 용을 쓰니? 아, 너 나쁜 엄마인가 봐. 그렇게 뭐든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 있지? 엄마는 그때야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하고 깨달았단다. 엄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양부모는 당연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양부모는 친자식이 아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었던 거지. 그들은 쉽게 나를 파양하지는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불만이 늘어갔어. 아, 영은아, 나 밥 먹을 때는 숟가락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넌 표정을 좀 밝게 하고 있을 수 없어?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 사람처럼 얼굴이 그러니?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던 내가 혼나는 이유는 정말 별것도 아니었어. 숟가락 소리를 내지 말라, 표정이 안 좋다, 머리카락이 삐져나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못된 어른이었다 싶을 만큼 시시한 이유들이었지. 그러는 그렇게 말하는 엄마도 나를 바라보는 표정에 참 불만이 많다는 걸 스스로 느끼지 못하더라고. 그리고 그때 힘든 엄마에게 힘이 되어준 아빠를 만나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건지 중학교에 내가 입양하라는 사실이 소문이 났더라고. 야, 김영은, 너 입양하라며? 어? 참, 그러면서 무슨 자기 부모 의사라고 잘난 체는. 고아 주제. 내가 언제 잘난 체를 했어? 그리고 양부모라도 부모는 부모야. 내가 왜 고아야? 웃기네. 부모가 낳아줘야 부모지. 키워준다고 부모야? 너 앞으로 깝치지 마. 전교 1등이라고 봐주는 거 없으니까.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 내 부모가 양부모라는 사실이나 내가 입양하라는 사실이 그 애들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잖아. 거기다 전교 중위권에서 노는 애들이라 성적에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단순히 내가 입양됐다는 사실만으로 나를 미워한다는 게 엄마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 의자에 껌을 붙여놓거나 실내화가 사라지는 일들은 부지기수였고, 내가 발표할 때마다 뒤에서 비웃거나 지나갈 때 몰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일도 많았지. 하루는 벼랑간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물줄기에 홀딱 젖어버리는 일도 있었어.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해서 뚝뚝 떨어지는 물을 가만히 느끼고 있는데 누군가가 손수건을 내밀었어. 바로 은준이 아빠였지. 그때까지 그 애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지만 엄마는 그 애를 알고 있었어. 바로 양엄마 친구의 아들이었으니까. 맞아. 요즘 말하는 그 엄친아야. 엄마 친구 아들. 부모님 모임에 함께 나갔다가 본 적이 있어서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아는 건 걔였거든. 그래서 혹시 걔가 소문을 냈나 그런 생각도 들었단다. 혹시 너야? 뭐가? 하지만 내가 아는 그의 성격상 그런 이야기를 할 애는 아니었어. 남 일에 그다지 관심도 없어 보이고 늘 공부만 하던 애였으니까. 내가 너 입양된 거 말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야? 아니야. 넌 아니겠지.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 애를 쳐다봤어. 그럼 맞다는 건가? 싶어서 불쾌해지려는 그때 그 애가 그러더라. 아니라고 해줘서 고마워. 어? 혹시 내가 소문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했거든. 감기 걸리기 전에 얼른 가서 체육복으로 갈아입어. 그리고 후련히 손수건만 남긴 채 가버렸단다. 그 뒤로 아빠는 알게 모르게 엄마를 많이 도와줬어. 사라진 실내화를 찾아다 주기도 하고 의자에 붙은 껌을 떼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찢어진 교과서 때문에 난처해할 때 자기 교과서를 빌려준 적도 있었지. 혼자 앉아서 급식을 먹고 있으면 그 애가 자기 친구들 무리를 데려와 함께 먹어주고. 멋지다고? 맞아. 지금 생각하면 진짜 멋진 애였어. 애들이 입양아인 나는 괴롭혀도 진짜 재력가 집안의 자식이었던 그 애는 못 괴롭혔거든. 자기 아버지가 그 회사에 다니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고가웠나 봐. 나는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 했는데 소문은 이상한 방향으로 났으니까.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양엄마가 나를 부르는 거야. 야, 김영은, 이리 와봐. 늘 동생에게만 신경 쓰던 양엄마가
나를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었어. 다짜고짜 소파에 앉아보라더니 무서운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그러더라. 너 지상이랑 사귄다던데 그게 사실이야? 네? 지상이요? 그래, 심지상. 내 친구 둘째 아들. 지금 학교에 너랑 지상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던데. 그 친구가 소문 듣고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아니? 아, 사실이 아니에요. 지상이랑은 그냥 친구예요. 지상이가... 너 처신 똑바로 해. 대외적으로는 네가 내 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가 집안의 며느리 자리를 바라기엔 네 주제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네? 엄마, 저는... 앞으로 나한테 그런 소리 들리지 않게 해라. 내가 왜 내 친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걔도 참 걔야. 그래도 너가 내 입양딸인데 대놓고 그렇게 불쾌한 티를... 그때 엄마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양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 애가 나를 도와주는 것뿐이었다고 이야기하려면 왜 도움을 받았는지도 이야기해야 했지. 근데 그 이야기가 하기 싫더라. 내가 학교에서 입양을 하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도 양엄마는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왠지 그 사실로 나를 더 미워하게 될 것 같았어. 그래서 말하지 못한 거야. 나는 지상이 그 애랑 사귈 마음도 없었고 고작 중학생인 내가 그 집의 며느리가 될 생각은 더더욱 없었어. 그래서 사귀지 말라는 그 이야기보다 나를 친딸로 대해주지 않는 양엄마의 태도가 더 상처가 됐지. 나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써도 절대 이 집의 자랑이 될 순 없겠구나 싶어서. 게다가 그때가 중학생이었잖아. 사춘기였으니 이래저래 요동치는 감정으로 더 힘들었었어. 그 애가 잘못한 건 없는데 오히려 나를 도와주려고 그랬던 건데 괜히 그 애가 미운 마음도 들고. 영은아, 아까 수학 필기 못한 것 같은데 내가 보여줄까? 됐어. 근데 이거 수행평가로 네가 무슨 상관인데? 어? 내가 수학 수행평가를 하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제발 신경 좀 꺼. 착한 척하지 말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넌 모르겠지. 너는 그냥 나 불쌍하게 여겨서 하는 행동일 뿐이니까. 근데 네 동정심은 그냥 심심해서 던진 돌이나 같아. 난 그 돌에 맞은 개구리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영훈아. 제발 아는 척하지 마. 그렇게 모질게 굴 필요는 없었는데 그때 나도 많이 힘들었어. 그의 탓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말에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지. 그래, 차라리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라. 다른 애들처럼 지나가다 욕이나 해라. 애매한 도움을 받는 것보다 모든 이의 미움을 받는 게 낫겠다. 거기까지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 그 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처지가 너무 비관적이라 눈물이 나왔어. 차라리 돌아가고 싶다. 보육원에서 사는 게 더 나았다. 진짜 너무 힘들다. 그때 그 애는 다시 손수건을 건넸지. 전에 받았던 손수건을 채 돌려주지도 못했는데 두 번째 손수건을 말이야. 많이 힘들었구나. 넌 모르겠지. 넌 영영 모를 거야. 안다고 하지 않을게. 내가 어떻게 알겠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 미안해.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내가 뭘 어떻게 하기도 전에
날 안아주고 가더라. 그게 그렇게 멋있었어. 하긴 그때 엄마는 몰랐는데 그 애가 그래서 인기가 많긴 하더라. 공부도 잘하고 범생이처럼 생기긴 했지만 인물도 괜찮았고 집안도 좋은 데다가 매너까지 좋으니 누가 싫어했겠어. 그런 애랑 나 같은 애가 가까이 지내서 애들이 더 나를 싫어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설레지 않았느냐고? 설렜다기보다는 놀람에 가까웠지. 혹시 누가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놀림의 대상이 되진 않을까? 그러다 양엄마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 때문에 설렐 겨를도 없었으니까. 그 뒤로 아빠는 엄마를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어. 의자에 붙은 껌을 떼는 것도 사라진 실리아를 찾아주지도 않았지. 혼자 덩그러니 앉아 급식을 먹고 이제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나를 놀리는 친구들의 비웃음도 혼자 묵묵히 감당해야 했어. 그때 엄마는 그제야 알겠더라. 아, 내가 그 애를 좋아하고 있었구나. 그 애한테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야. 야, 김영은, 이제 심지상 쫓아다니는 거 그만뒀나 보지? 쫓아다닌 적 없어. 아님, 심지상이 너 버린 건가? 꼴 좋다. 구경 다 했으면 좀 비켜줄래? 아, 이게 진짜 내가 그동안 심지상 때문에 너 봐준 거지. 너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구는 거 내가 이제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그 애는 내게 눈을 부릅뜨며 경고했어. 한 번만 더 까불면 제발로 학교를 걸어나가게 해주겠다는 거였지.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던 나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협박이었지만 말이야. 근데 신기한 일이 뭔지 알아?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를 괴롭힐 것 같았던 그 여자애가 다음 날부터 나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야. 마주칠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핑계를 대며 나를 괴롭힐까 포기하고 있었는데 나를 본 적도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쳐갔지. 나중에야 한 사실인데 그건 다 그의 덕분이었어. 야, 서민주, 왜 요즘 김영은 모른 채 해? 몰라. 짜증나게. 심지상이 지네 할아버지한테 꼰질렀나 봐. 심지상이? 심지상이 왜? 우리 아빠 걔네 할아버지 회사 다니잖아. 짜증나게 아빠한테 엄청 혼났어. 앞으로 김영은이랑 말도 하지 말라잖아. 걸리면 핸드폰 뺏고 머리 깎아버린대. 지상이가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부탁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뒤로 나를 학교에서 대놓고 괴롭히는 애는 없었어. 그러니까 그 애는 끝까지 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낸 거지.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행복했어. 은주야, 너도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세상이 무너질 듯 버거운 일이 생기더라도 나를 믿어주고 생각해주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결국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 말이야. 엄마는 그때 그랬어. 근데 엄마의 고난은 그게 끝이 아니었단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학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 집에 와도 누구도 엄마를 반기지 않았기에 대충 허공에 인사를 나눠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엄마 방으로 올라가던 참이었지. 2층으로 올라가 방문 고리를 잡는데 얼핏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때 나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계단으로 가보니 여동생이 굴러떨어져 있었고 울음소리에 놀라 뛰어온 양엄마가 있었어. 세진아, 괜찮아? 어머, 얘 어떡해? 무슨 일이에요? 세진이 다친 거예요?
동생이 계단에서 굴렀다는 사실에 놀라서 물었지만 양엄마는 나를 매섭게 노려보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동생을 안고 나가면서 그러더라고. 너 갔다 와서 두고 보자.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동생이 계단에서 구른 걸로 왜 내게 저러는 거지 싶었지. 하지만 양엄마가 나를 트집 잡는 일은 하루 이틀도 아니었기에 또 내 탓을 하려나 보다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야. 병원에 다녀온 양엄마는 내게 다짜고짜 그러더라. 너가 밀었니? 네? 너가 세진이 계단에서 밀었냔 말이야. 아니에요. 저는 세진이가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집에 왔으면 제대로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주변을 잘 살펴야지. 세진이가 따라 올라가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니? 이어폰 끼고 있어서 몰랐어요. 세진이가 올라오는 거 알았으면 제가 지켜봤을 거예요. 제가 왜 세진이를 밀어요? 엄마는 내가 그렇게 나쁜 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 지금 생각하면 양엄마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 아무리 미운 애라도 수년 동안 자식으로 키우면서 내 성향을 알았을 텐데 내가 그 어린 동생을 상대로 시기 질투를 하며 다치게 할 리 없다는 것 정도는 알았겠지. 그런데도 자꾸 나를 몰아붙이며 혼내더라. 아마 화풀이할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 어린 동생과 꼭 붙어 다녔어야 하는 건 엄마였는데 엄마가 동생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잖아. 육아 욕심에 일까지 쉬고 있었는데도 그런 사고를 막지 못했다니 자책도 했겠지. 하지만 자책보다 내 탓을 하는 게 더 쉬웠을 거고 그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 내 마음에 또 다시 생채기를 낸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뭐라고요? 네가 어떤 앤지 내가 어떻게 아니? 내 속으로 낳은 애도 아닌데. 세진이만 아니었어도 네가 이 집의 유일한 딸로 인정받아 더 행복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으로 밀었을 수도 있잖니? 엄마! 난 도저히 모르겠다. 내가 너를 데려와 내 자식을 키운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 몰랐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러워 죽겠다. 양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도 느끼고 있었지만 고작 15살의 나이에 그 말을 직접 듣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 결국 엄마는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어.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모습을 양엄마에게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울면서 거리로 나왔는데 서럽게 갈 곳도 부를 사람도 없더라. 알지도 못하는 동네까지 걸어가 놀이터 그네에 앉아 엉엉 울었어. 그마저도 울음소리에 신고를 받은 경비 아저씨가 오는 바람에 피해야 했고 어느 공원에 앉아 더는 울 힘도 없을 때쯤 그 애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애에게 연락을 했지. 지상아. 영은아, 무슨 일이야? 나 여기 학원 근처 공원이거든. 와줄 수 있을까? 알았어. 지금 갈게. 그렇게 몇 분을 앉아 있었는데 멀리 그 애가 뛰어오는 게 보였어. 그때 가슴이 어찌나 뛰던지 엄마는 그때 그 애가 오랫동안 엄마 심장에서 뛰겠구나 직감했단다. 성실함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애가 학원까지 빠지고 내게 달려온 거야. 너 울었어? 그냥 그런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인데? 민주 걔네들이 또 괴롭혔어? 아니야, 그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사고가 좀 있었어.
사고? 세진이가 계단에서 굴렀거든. 뭐? 괜찮아? 크게 다친 곳은 없고 좀 놀랐대. 다행이다. 근데 왜? 엄마가... 아... 그때 내가 그 애를 더 좋아했던 건 내가 많은 설명을 아프게 설명하지 않아도 됐다는 거였어.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했는데 그 애는 더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듯 이해했지.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대놓고 나를 무시하던 양부모였으니까. 그 애도 내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묻지 않아도 알았던 거야. 이모한테 많이 혼난 거야? 혼나는 거야. 늘 있는 일이니까 괜찮은데. 그냥 새삼스럽게 후회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설마... 응, 맞아. 입양한 거 후회한다고. 너무하지. 내가 세진이를 계단에서 떠민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내 탓하고 싶어 그렇게 모진 말을 하시는 게 엄마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해받지도 못한 채 엄마 마음을 이해해줘야 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나를 입양한 걸 후회한다는 사람 집에 더 있고 싶지도 않고. 이모가 진심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거야? 그렇게 위로할 필요 없어.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 어떤 사람인지. 영은아, 고마워 지상아. 학원 수업도 빼먹고. 학원 수업 하루 안 듣는다고 떨어질 성적이면 돈 아깝게 학원 다닐 필요도 없지.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이런 일로 네가 나와달라고 하면 난 언제든 나올 수 있어. 참 멋진 애였지. 그 나이 남자애라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른스러운 구석도 있었고. 그 뒤에는 가벼운 말장난 같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 그에게 솔직한 내 사정을 이야기한 것도 시시껄렁한 농담으로 시간을 보낸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지.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즐겁더라. 자정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알았어. 현실적으로 중학생이 가출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었겠어. 나나 그 애나 그렇게 무모한 성격도 아니었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애가 한사코 데려다 주겠다고 한 거야. 괜찮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보니 어느새 우리 집까지 와 있었지. 그렇게 웃으며 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모습을 양부모가 보고 만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을 한 엄마의 손이 내 뺨으로 날아든 것은 그때였지.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라. 너같이 천박한 애는 더는 내 딸로 둘 수 없으니까. 이모, 심지상, 너 제정신이야? 학원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 지금 얘랑 이 시간까지 같이 있었다는 게 말이 돼? 네 엄마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네 집이 지금 너네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아냐고. 저는 다시는 영은이 얘랑 어울리지 마라. 엄마는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나를 거칠게 끌고 집으로 들어갔지. 그 애는 아빠가 차로 데려다 줬고. 그리고 엄마는 몇 달 뒤 이듬해 봄 파형이 되어 보육원으로 돌아가게 됐어. 그렇게 충격이야? 그날 지상이를 불러냈다는 이유만은 아니었을 거야. 그건 그냥 핑곗거리에 불과했던 거지. 양부모는 나를 보육원에 데려다주면서 그랬어. 이번 기회에 여기 살던 네 삶이 얼마나 깊은 구렁텅이에 처박혀 있었는지 다시금 깨달아봐라. 우리가 그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것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대가가 뭔지 톡톡히 느껴보라고.
묻고 싶더라. 대체 내가 뭘 했냐고. 뭘 원수로 갚았다는 걸까? 양엄마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감히 입양아 주제에 재력가인 자기 친구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 나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충실히 했고 애초에 지상이와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품은 적도 없었기에 너무 억울했어.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한들 못하겠어. 나는 김영은에서 다시 고영은이 되어서 보육원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거 그냥 한시라도 빨리 그 사람들과 멀어지고 싶었지. 그래서 보육원에 도착하자마자 미련도 없이 그 차에서 내렸어.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인사는 잊지 않았고 어쨌든 그분들 덕분에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며 산 건 맞았으니까 오히려 나는 그곳에서 마음이 더 편해졌어. 드디어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왔구나. 이곳이나 그곳이나 똑같은 구렁텅이라면 여기가 더 낫다 싶었지. 적어도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계셨으니까. 입양이 되었다가 파양되는 경우가 덜어 있긴 했지만 나처럼 거의 6년을 살다 파양된 경우는 드물었기에 그곳 선생님들은 나를 더 신경 써주었어.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보듬어 주셨지. 그곳에서 진학하게 된 고등학교 생활도 나쁘진 않았어. 입양하라고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였는지 차라리 보육원 출신이라고 눈총받는 건 견딜만 하더라고. 게다가 고등학교 때는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는 애들도 생겼거든. 그렇게 생각보다 적응을 잘하고 살던 어느 날이었어. 교문에 낯선 교복을 입은 남자애가 서 있었는데 바로 그 애인 거야. 어? 쟤 지금 우리 쪽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누구? 무포동교복인데? 여기로 온다. 뭐지? 잠깐, 영훈이 너 보는 것 같은데? 오랜만이야, 영훈아. 그 애는 나를 다시 발견하고 다가와서 웃으며 인사했어. 나는 다시는 그 애를 만날 거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놀랐지. 친구들과 헤어지고 자초지종을 묻자 그 애는 그냥 바람을 쐬러 왔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지. 내가 아는 그의 스케줄상 평일 이렇게 먼 곳까지 시간 내서 오긴 힘들었거든. 나는 너 많이 보고 싶었는데 너는 어땠어? 나도 뭐 보고 싶었지. 거짓말.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가버려? 말할 새가 없었지.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대화로 유추했지. 보육원으로 갔더니 원장님께서 네가 이 학교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 아, 그렇구나. 실은 도망친 거야. 도망? 그냥 이래저래 마음이 많이 지쳤어. 엄마 아빠 기대는 하늘을 찌르는데 알잖아 너도. 나 하는 거에 비해 성적 안 나오는 거. 그래서 내가 너 얼마나 부러웠는 줄 알아? 너는 맨날 성적도 잘 나왔잖아. 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솔직히 나는 집에 가도 할 것도 없었고. 알지. 그래서 부러웠다고. 그리고 너 가고 나서도 좀 마음이 안 좋았어.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건가 싶기도 하고. 절대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핑계가 필요했던 것뿐이었어. 보기 좋게 그 핑계를 만들어다 준 건 나였지. 여기선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친구도 생겼어. 너도 봤지? 좋은 애들 같더라. 다행이야. 너 얼굴 지금 되게 편해 보이거든. 하필 그때가 또 봄이었어. 따뜻한 봄볕 아래 앉아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러다 함께 보육원으로 돌아갔는데 원장님께서 그 애를 하룻밤 머물 수 있게 해주셨어. 그 애가 걱정도 됐지만 생각해보면 무슨 걱정이겠어. 나처럼 잘못한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날 애도 아닌데. 그런데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멋들어진 차 한 대가 보육원으로 들어섰지. 그 애는 바짝 긴장했고 우린 함께 원장실로 불려가게 되었어. 그곳에서 기다린 것은 다름 아닌 그의 할아버지였지. 바로 그 기업 회장님이었어. 아이 녀석아,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리면 어떡해? 죄송해요 할아버지. 아이고, 내가 너네 엄마 오겠다는 거 간신히 말려서 내가 온 거야.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아니, 친구가 보고 싶어서 온 거야? 둘 다요. 그럼 언제 올 건데? 네? 뭐 언제까지 있고 싶다 그런 계획도 없는 거야? 그게 일주일이면 되겠어? 일주일이요? 일주일이면 우리 손자 몸도 마음도 편해지겠냐 이거야. 그래도 돼요? 뭐 그래도 되지. 그럼 학교고 학원이고 부모고 그딴 거 생각하지 말고 푹 쉬다 와라. 차라리 여기라서 다행이지.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많은 곳이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너는... 할아버지는 나를 바라보았지. 그리고 더는 묻지 않았단다. 그저 인자한 웃음을 짓고 고개를 끄덕끄덕 움직일 뿐이었어. 급을 운운하며 항상 나를 낮춰 부르던 양부모와 다르게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더라. 그렇게 그 애는 내가 머물렀던 보육원에서 일주일을 보내다 갔어. 학교 수업도 함께 들었고 보육원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 애를 다시 돌려보내고 싶지 않을 만큼.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별의 시간은 찾아왔고 우리는 당분간 절대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걸 또 알았지. 그때 그 애가 그랬어. 영훈아, 우리 대학 합격하면 꼭 다시 만나자. 공부 열심히 해서 같은 대학 가는 거야. 나는 자신 있는데 너는 할 수 있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낼게. 그래, 약속 지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내가 웃으며 그렇게 손가락을 내밀자 그 애는 내 손을 잡는 대신 갑자기 자기 쪽으로 나를 끌어서 입술에 입을 맞췄거든. 너무 놀라서 그 애를 바라봤더니 씩 웃고는 그대로 가버렸단다. 새끼손가락을 흔들면서 말이야. 그래, 지금 생각하면 네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낭만이 있던 애였어. 도저히 좋아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던 애였지. 그래서 약속을 지켰냐고? 네가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열심히 한 건 알지만 그것도 다 머리가 따라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 맞아. 엄마와 아빠는 같은 학교에 나란히 합격했어. 그리고 엄마도 너처럼 장학금으로 입학하게 됐고 지원금을 받아 고시원에 들어갔단다. 하지만 다음 학기 학비와 생활비는 내가 벌어야 했기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어. 그러면서도 그 애랑 함께 입학해 알콩달콩 연애도 했지. 그래, 엄마도 알콩달콩 연애를 했던 시기가 있어.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으로 양엄마가 찾아온 거야. 그 애 엄마와 함께. 영은이 너 보통이 아니구나. 기어이 지상이를 만나? 긴 말 필요 없고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무슨 아주머니야? 너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주제를 모르더라. 솔직히 너 지금 이렇게 좋은 대학 간 것도 다 우리 덕분인 건 알지?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학원 보내주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네 주제에 이런 학교가 말이나 되니? 물론 그때 도움 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서울대는 열심히 한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지상이랑 헤어져. 헤어지면 남은 학비는 우리가 다 내주마. 네? 너한테도 좋은 일 아니니? 어쨌든 너는 이 학교라도 무사히 졸업해야 인생을 바꿀 수 있을 텐데. 확실히 내 처지에 남은 학비를 다 지원해주겠다는 말은 매력적이었지.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 나도 그 애도 우린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고 그 많은 돈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단다. 돈은 내 마음을 바꾸기에 충분치 않았어. 하지만 결국 결심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단다. 영은아, 이게 뭐야? 그건... 이거 임신 테스트기 아니야? 그게... 너 설마 임신했어? 너를 가지게 된 거야. 가진 것도 없고 인생 역전을 할 기회라곤 서울대 타이틀 하나만 가진 내게 너무 귀한 생명이 찾아온 거지. 엄마는 너를 낳을 생각이었어. 휴학하고 너를 낳기 전까진 무슨 일을 해서든 돈을 벌 생각이었지. 근데 네 아빠도 덜컥 휴학해버린 거야. 야, 심지상 미쳤어? 네가 왜 휴학을 해? 네가 임신했어? 그럼 네가 그 몸으로 계속 일을 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공부만 해? 이건 아니야. 넌 계속 다녀야지. 네가 이렇게 나오면 너네 집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어렵게 들어간 학교까지 휴학시켰다고 얼마나 미워하시겠냐고. 우리 부모님은 신경 쓰지 마. 나는 그냥 너랑 내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니까. 나는 그때 너무 답답했어. 그게 좋은 방향은 아니었는데 자꾸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 애는 나처럼 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몇 달 뒤 네가 태어났단다. 아빠는 너무 행복해했어. 그렇게 행복해하는 얼굴을 봤던가 싶을 정도로 내게 은주라는 이름을 준 것도 네 아빠야.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작은 원룸에서 어린 부부가 갓난쟁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단다. 어떻게 알았는지 결국 그 원룸도 발각되어 아빠의 어머니, 그러니까 내겐 시어머니가 된 사람이 찾아왔었어. 그게 네가 3살 때의 일이었지. 엄마 옆에서 모진 소리를 내뱉던 그 사람이 내게 무릎을 꿇었어. 내가 이렇게 비마, 제발, 응? 제발 우리 아들 좀 놓아줘. 어머니, 난 너한테 어머니란 소리 듣고 싶지도 않다. 지금 저기 누워있는 저 애도 내 손녀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저 성실히 학교에 다녔던 내 아들을 돌려받고 싶어. 하지만 네가 그 애를 사랑한다면 이래서 안 되는 거 아니니? 너랑 헤어지기만 하면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인데 너도 알잖아. 네가 지상이에게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사랑이라면 뭐든지 될 것 같았지만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이루기 위해선 그만한 노력이 필요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 나로선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단다. 엄마는 사랑으로 그 애를 졸업시킬 수도 없었고 사랑만으로 내게 경제적 풍요도 줄 수 없었으니까. 나와 너만 없다면 네 아빠는 집안에서 넘치는 지원을 받고 힘들지 않게 졸업도 할 거고 졸업 후에는 준비된 명예와 부귀영화가 네 아빠를 기다리고 있겠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에 사랑받고 자란 여자를 아내로 맞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네 아빠의 삶에 걸림돌이 된다는 그분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더라. 맞아. 그래서 떠난 거야. 엄마가 스스로 네 아빠를 떠났어.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그게 네 아빠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엄마의 사랑이었어. 엄마의 오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는 그동안 왜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그렇게 정착하지 못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래 머물면 꼴이라도 밟힐까 싶어 작은 읍내부터 해서 시까지 여러 도시를 전전했어요. 직업이 일정치 않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닥치는 대로 해서 식당 설거지부터 도배일까지 가리지 않고 해서 저를 키운 겁니다. 그 뒤로 아빠를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대요. 일부러 그 기업 이야기가 나올까봐 뉴스도 보지 않고 살았다니 엄마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저는 엄마를 데리고 회장님을 다시 찾았어요. 다행히 회장님은 건강을 회복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를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역시 너였구나. 너였어. 기억난다. 아이고사, 왜 그렇게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 할아버지는 애석하다는 듯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저도 엄마도 할아버지도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엄마와 그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가가 깊은 포옹을 했죠.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빠는 엄마와 헤어진 뒤 결혼도 하지 않았답니다. 부모 때문에 이별하게 됐다고 크게 원망하며 할아버지 도움으로 도피 유학을 떠났대요. 돌아와서도 여전히 결혼 문제로 괴롭히는 부모와 의절한 상황이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비상이 네 얼굴에 꽃이 핀 걸 보니 이제 여한이 없다. 할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은주를 만났겠어요? 맞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디선가 어렵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저를 위해 장학재단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할아버지의 오랜 선행 덕분에 엄마와 아빠가 재회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없어서 그런지 아빠의 빈자리가 그렇게 아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엄마랑 아빠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을 실컷 나누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더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너무 과한 배려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요.